입 틀어막아. 소리 지르면 그 자리에서 목을 딴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흉악한 고함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뒷골목,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과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산에 대여섯 명이 가마 하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짐승처럼 발버둥 치는 기척과 함께 처절하게 억눌린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마꾼들은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항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년이 힘은 또 왜 이리 세? 사내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가마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날카로운 비녀가 번쩍이며 사내의 뺨을 그었습니다. 이것 봐라! 감히! 사내가 뺨을 움켜쥐며 분노의 이를 갈았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끝까지 바라기냐? 좋다! 곱게 가자는 건 내가 바보였어! 사내들이 우르르 가마로 달려들었습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하얀 치맛자락이 어둠 속에서 나풀거렸습니다. 이윽고 한 여인이 사내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한켠 썩은 나무 상자 틈에 웅크리고 있던 한 소년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량을 다녔으나 얻은 것이라곤 퉁명스러운 욕설과 식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지칠대로 지쳐 이 골목에서 잠들려던 찰나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나와 잠시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기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음에도 그 얼굴은 차마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머리에 꽂히는 비녀, 곱디고 온 비단 저고리. 틀림없는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채령 아가씨,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요. 복면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채령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가씨라는 호칭. 분명 대단한 집안의 규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박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순순히 따라오시지. 아버지 목숨이 아깝거든. 박대감. 그 이름에 서기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작거리에서조차 흉흉한 소문이 도는 이름이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조정의 권신, 박대감. 그가 이 짓의 배후란 말입니까? 여인, 아니 채령이라 불린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네! 우두머리의 명예 사내들이 채령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버선발이 거친 땅바닥에 끌리며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나무 상자 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서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짓 따위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들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끌려가던 채령의 눈이 잠시 서기가 숨은 방향을 스쳤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에 물린 천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라도. 서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하게 매달리는 눈빛. 그 눈빛이 서기의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사내들이 채령을 데리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진 가마꾼들의 신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기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잊어버려.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양반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포도청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눈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뒤를 밟아야 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기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거리에서 굴러다녔으니까요.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그림자에 숨어 사내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내들은 남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습니다. 서기의 등에서 식은땀이 더욱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사내들이 버려진 듯한 낡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사내들이 채령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는 담 너머 낡은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채령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입에 재갈은 풀렸지만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짓을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채령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굴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두머리가 복면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흉측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 이좌이정께서 뭘 어쩌신다고. 내일이면 역적으로 몰릴 양반이. 이좌이정. 서기는 그 이름에 숨을 삼켰습니다. 조정의 최고위 관료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감의 딸이 이렇게 개처럼 끌려오다니요. 역적이라니 터무니없는 소리. 터무니없긴. 박대감께서 다 준비해 두셨지. 아가씨 아버지가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곧 발견될 거야. 그리고 아가씨는 사내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박대감께 바쳐질 거지. 좌이정 자린 박대감 것이 되고 아가씨도 박대감 것이 되는 거야. 참 아름다운 그림 아니냐? 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뒤흔들 음모였습니다. 서기는 소나무에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포도청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포도청마저 박대감 편이면 어쩐단 말입니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저 흉악한 자들 손에 놓아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이좌이정 대감도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단 돌아가야 했습니다. 머리를 써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 거지 소년의 험난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샵샵 챕터
동틀 무렵 서기는 저작거리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한편 무너져가는 헛간 뒤에 서기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라고 해봤자 낡은 멍석 한 장이 전부였지만 서기에게는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서기, 이 녀석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쇠였습니다. 서기의 유일한 친구이자 같은 거지, 신세인 복쇠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밤새 얼굴이 안 보이길래 혹시 포졸한테 잡혀간 줄 알았잖아. 복쇠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기는 복쇠의 손을 잡아 끌어 헛간 뒤로 데려갔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간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복쇠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쳤어. 박대감이라고. 그 박대감. 그래, 그 박대감이야. 이좌이정 대감 딸을 납치했어. 그리고 이좌이정을 역적으로 몰거래. 그런데 왜 끼어들어? 우리 같은 놈들은 그런 거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야. 복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싸움에 끼어든 백성은 언제나 먼저 죽는 법이었습니다. 더구나 거지라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터였습니다. 나도 알아. 미친 짓인 거. 서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 눈을 봤어. 복쇠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이었어. 그 눈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복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기의 저 고집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데? 이좌이정댁에 알려야 해. 아가씨가 납치당한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 모르긴. 양반집에서 규수가 사라졌는데 모를 리가 있어. 벌써 난리가 났을걸. 복쇠의 말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납치범이 누구인지 어디에 감춰뒀는지였습니다. 그것은 서기만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나만 알아. 박대감이 배우라는 것, 그리고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내가 유일한 증인이야. 서기의 말에 복쇠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박대감이 그걸 알면 널 죽이려 들 거야. 알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서기의 눈에 기이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좌이정 댁이 어디야? 북촌이야. 큰 기와집의 대문 앞에 석상이 있다더라. 근데 내가 거기 가봤자 문전박대당하기 십상이야. 거지가 대감을 만나겠다고 하면 매만 맞고 쫓겨날걸. 복쇠의 말이 맞았습니다. 양반집 대문 앞에서 거지가 대감을 만나겠다고 하면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와줘, 복쇠야. 서기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내가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줘. 그 틈에 내가 담을 넘을게. 담을 넘어? 양반집 담을? 복쇠가 기겁했습니다. 잡히면 도둑으로 몰려서 곤장 맞아 죽고. 잡히지 않으면 돼. 서기의 눈에 단호함이 서렸습니다. 제발, 복쇠야. 이번 한 번만. 복쇠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휴. 알았어. 대신 살아서 돌아와야 해. 알았지? 복쇠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두 거지 소녀는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그곳에서 이좌이정 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위풍당당한 석상 한 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좌이정 댁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하인들과 관원들이 오가며 어수선했습니다.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가 간밤에 사라지셨다. 가마꾼들이 피투성이로 발견됐대. 하인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납치범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갈게. 서기가 복수에게 말했습니다. 소란 피울 필요 없어. 저렇게 난리가 났으니 오히려 기회야. 서기는 담 모퉁이로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대문 쪽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담을 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힌 날렵한 몸놀림이었습니다. 담 안쪽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서기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안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딸을... 비통에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서기가 살짝 고개를 내밀어 살폈습니다.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헬쑥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좌이정이 틀림없었습니다. 대감 어른, 일단 진정하시옵소서. 포도청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좌이정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포도청이라. 포도청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에 서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좌이정 대감조차 포도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청에도 박 대감의 손이 뻗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서기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서기는 나무 그늘에서 뛰쳐나와 대청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어른, 아가씨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순간 정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기에게 쏠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년이 양반집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서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당장 끌어내. 그때 이좌이정이 손을 들어 하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놓아주어라.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좌이정이 천천히 일어나 서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눈에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알고 있다. 예, 대감 어른. 간밤에 직접 보았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들어 이좌이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께서 납치당하는 것을요. 복면을 쓴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대감을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이좌이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대감. 그 이름을 듣자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박대감이라고? 예. 대감 어른을 역적으로 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대감에게 바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좌이정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남산 아래 버려진 기와집입니다. 제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서기의 말에 이좌이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지 소년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이것이 함정은 아닌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라고 합니다. 대감 어른. 서기. 내가 왜 이 위험한 일에 끼어들었느냐? 너 같은 아이가 얻을 것이 무엇이기에? 서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의 진심 어린 말에 이좌이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누추한 거지 소년에게서 어떤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좋다. 너를 믿겠다. 이좌이정이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은혜를 갚으마. 서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반 어른에게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대감 어른. 시간이 없습니다. 서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이좌이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모아라. 무장을 갖추고 남산으로 향한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소년 서기의 증언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샵 챕터 4.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이좌이정 일행은 남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무장한 가병 20여 명이 이좌이정을 호위하고 있었고 서기가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버려진 기와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보았던 그곳이 틀림없었습니다. 서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간밤의 그 삼엄한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확실하냐? 이좌이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간밤에 이곳에서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이좌이정이 가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병들이 조심스럽게 기와집을 에워쌌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가라. 이좌이정의 명에 가병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도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대감 어른, 이쪽을 보십시오. 가병 하나가 외쳤습니다. 마루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좌이정이 다가가자 가병이 은비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좌이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령이의 것이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분명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정보가 샜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서기가 좌이정 댁을 찾아간 것을 누군가가 보고 박대감에게 알린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와집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르르 울려 퍼졌습니다. 한두 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필은 되어 보이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좌이정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기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도청 군졸들이 기와집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남자가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흉흉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얼굴. 비대한 몸집에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 그 모습을 직접 보자 서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참 뜻밖이로군요. 이좌이정 대감께서 이런 외진 곳에 웬일이십니까? 박대감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좌이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대감, 내 놈이 내 딸을 납치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대감이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감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민다는 밀고가 있어서 수사하러 왔는데 마침 대감께서 여기 계시니
참 묘한 우연이로군요. 그 말에 이좌이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모라니. 이것이야말로 박대감의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딸을 납치한 것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이좌이정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려진 집에서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대감이 손짓하자 군조 하나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칼과 문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반역을 도모한 문서와 무기가 있습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직접 오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놈이 심어둔 거야. 이좌이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증거는 증거입니다, 대감. 하하, 자 이좌이정, 왕명으로 체포한다. 군졸들이 이좌이정을 애워쌌습니다. 가병들이 막으려 했으나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즉결 처분이다. 군졸들이 이좌이정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좌이정이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서기는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이좌이정을 함정으로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까? 도우려던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대감의 시선이 서기에게 향했습니다. 어라, 저 꼬마는 뭐지? 군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작거리의 거지인 듯합니다. 이좌이정이 데리고 왔습니다. 박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호, 거지 녀석이 좌이정과 함께라. 저놈도 잡아라. 공범일지 모른다. 군졸들이 서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서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라. 이좌이정의 다급한 외침이 서기의 귀를 때렸습니다. 내가 잡히면 모든 게 끝이야. 도망쳐서 증인이 되어야 해, 제발. 내 딸을 구해다오. 그 절박한 목소리에 서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군졸의 손을 피해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힌 날렵한 몸놀림이었습니다. 저놈을 놓치지 마라. 군졸들이 서기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담을 뛰어넘고 나무 사이를 파고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저작거리에서 살아온 거지에게 도망치는 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동안 이좌이정의 마지막 말이 서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딸을 구해다오. 서기는 어둠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싸움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샵샵 챕터 4. 서기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골목을 누비고 담을 넘고 지붕 위를 기어서 겨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저작거리 외곽에 버려진 우물가에 숨어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대감이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인 서기를 반드시 제거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서기야.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쇠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복쇠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 바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포졸들이 온 한양을 뒤지고 있어. 복쇠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기는 지친 몸을 일으키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 함정이었어. 박대감 놈이 일부러 우리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이좌이정 대감은 잡혀갔어. 역적으로 몰렸어. 복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유일한 증인이잖아.
그래서 날 죽이려 드는 거야. 서기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서기야. 한양을 떠나. 어디든 멀리 가. 그래야 살아. 복쇠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이좌이정 대감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딸을 구해달라고 했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아가씨를 구해달라고. 넌 미쳤어. 거지가 양반집 아가씨를 어떻게 구해? 상대는 조정의 대감이라고. 복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서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물가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소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인 채 상대를 살폈습니다. 달빛에 비친 것은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주모인 듯 보였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여인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기와 복쇠가 망설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포졸들이 찾는 그 거지 아이지. 여인이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기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걱정 마라. 널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여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이좌이정 대감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몇 해 전에 내 남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직접 나서서 풀어주셨지. 그 은혜를 아직 갚지 못했어.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동지를 만나다니요. 저작거리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거지 아이가 좌이정대에게 뛰어들어서 아가씨 행방을 알렸다는 얘기가 벌써 퍼졌어. 그리고 좌이정 대감이 역적으로 잡혀갔다는 것도. 여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누가 배후인지. 서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대감입니다. 그 자가 아가씨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는 남산의 기와집에서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감이라면 놈이 외곽에 별채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은밀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더군. 서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별채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단목이라는 자가 있어. 한양 밤거리의 모든 비밀을 꿰고 있는 녀석이지. 그라면 박대감의 별채 위치를 알지도 몰라. 단목이. 서기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단목이는 돈 없이는 입을 안 여는 놈이야. 게다가 누구 편인지도 몰라. 박대감 쪽에 정보를 팔았을 수도 있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기가 결심했습니다. 여인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단목이에게 줄 돈이야. 많진 않지만 입을 여는 데는 충분할 거야. 서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좌이정 대감과 아가씨를 구해주면 그걸로 됐어. 여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손에 든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가려고? 복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가야지. 이게 유일한 단서야. 나도 같이 갈게. 복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복쇠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거지 소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모기를 찾아 저작거리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앞길이 어둡고 험난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아가씨를 구하겠다는 결의의 불꽃이었습니다. 샵샵 챕터 5. 저작거리 뒷골목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음습한 골목 끝에 단모기의 소굴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둡고 밤에는 더욱 칠흑 같은 그곳을 사람들은 먹골이라 불렀습니다. 서기와 복쇠는 조심스럽게 먹골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양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들이 두 소년을 훑었습니다. 여긴 처음이지. 복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어. 한양의 모든 어둠이 모이는 곳이라고. 골목 끝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흉터투성이의 사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기가 다가가자 사내가 길을 막았습니다. 뭐야, 꼬마들이. 단모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서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단모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양반이 아닌데. 돈이 있습니다. 서기가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안에서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지 주제의 돈이라. 들어가 봐. 사내가 비켜섰습니다. 서기와 복쇠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기름 등 몇 개가 전부인 어둠침침한 공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술에 취한 자들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단모기가 누구야? 복쇠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주막 가장 안쪽 구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 찾는 놈들이 있다던데 바로 너희냐? 서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른 몸에 음침한 눈빛, 그리고 왼쪽 귀가 반쯤 잘려나간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단모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앉아. 단모기가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기와 복쇠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거짓 꼬마들이 날 찾아오다니 재밌군. 뭘 원하는 거야? 단모기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서기는 그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오직 돈만이 통할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사러 왔습니다. 정보, 무슨 정보? 박대감의 별채 위치입니다. 그 순간 단모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대감이라. 꼬마들이 위험한 이름을 입에 올리는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단모기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보는 비싸. 아주 비싸. 서기가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모기가 주머니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야? 장난하나? 지금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더 드리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거지가 무슨 수로. 단모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좌이정 대감의 따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공하면 대감께서 반드시 보답하실 겁니다. 그 말에 단모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좌이정. 그 이름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좌이정이 보답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군. 단모기가 턱을 괴었습니다. 근데 이좌이정은 역적으로 잡혀갔잖아. 그 양반이 어떻게 보답을 해?
누명입니다. 박대감이 꾸미는 모입니다. 아가씨를 구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서기의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목이는 그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밌는 놈이군. 거지 주제에 담이 크네. 단목이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좋아, 얘기해 주지.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이름은 빼. 단목이는 몰랐다. 알겠어.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박대감의 귀에 단목이의 이름이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할 테니까요. 약속하겠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목이가 주위를 살피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대감의 별채는 한양 외곽 왕신비 방향에 있어. 산자락에 숨겨진 곳이지. 낮에는 평범한 농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불이 꺼지지 않아. 서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작거리 동문을 나서서 왕신비 쪽으로 한 시진 정도 가면 갈림길이 나와. 거기서 왼쪽 산길로 들어서면 돼. 길이 험하니까 조심해. 감사합니다. 서기가 일어서려는데 단목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뭡니까? 그 별채에는 박대감의 신복들이 지키고 있어. 적어도 10명은 될 거야. 내 놈들이 그냥 쳐들어가면 죽어. 서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명이라. 거지 2명이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목이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내일 밤 박대감이 직접 별채에 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마 그 아가씨를 데려가려는 거겠지. 서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밤이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단목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어차피 장사니까. 그리고 단목이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약속한 돈 받아야 하니까. 서기와 복쇠가 주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복쇠가 물었습니다. 10명이나 된다잖아. 우리 둘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밤까지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반드시 아가씨를 구해야 해. 두 소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앞에 놓인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씨처럼. 샵샵 챕터 6. 다음 날 해질 무렵 서기와 복쇠는 왕심이 외곽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단목이가 알려준 대로 갈림길에서 왼쪽 산길로 접어들자 이윽고 낡은 농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피니 울타리가 튼튼하고 곳곳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저기야. 복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소녀는 풀숲에 몸을 숨긴 채 별채를 살폈습니다. 울타리 주변을 2명의 사내가 순찰하고 있었고 대문 앞에도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몇 명이 더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복쇠가 물었습니다. 서기는 한참 동안 별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뒤편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야. 담장 옆에 큰 나무가 있어. 저걸 타고 넘으면 돼. 근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 아가씨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
찾아야지. 서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기와 복쇠는 풀숲을 기어서 뒷담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담장 옆 큰 소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서기가 먼저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담 넘는 데는 익숙했습니다. 가지를 붙잡고 원숭이처럼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안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별당에서도 빛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저기 계실 거야. 서기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귀한 교수를 본체에 두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분명 별당에 가두어 뒀을 것이었습니다. 서기가 복쇠에게 손짓했습니다. 복쇠도 나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별당이야. 저기 아가씨가 계실 거야. 어떻게 알아? 직감이야. 서기가 담장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무릎을 굽혀 착지했습니다. 복쇠도 뒤따랐습니다. 두 소녀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별당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순찰하는 사내 하나와 마주칠 뻔했으나 재빨리 장작더미 뒤에 숨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별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사내 한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복쇠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유인할게. 그 틈에 내가 안을 확인해. 뭐,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 믿어줘. 서기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반대편 덤불을 향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덤불을 흔들며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틈에 서기가 재빨리 별당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기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채령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채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은 기둥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은 빛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에 채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쉿. 서기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채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기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구하러 왔습니다. 구하러? 내가 누구기에? 서기라고 합니다. 그날 밤 아가씨께서 납치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마주쳤던 그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때 예, 아가씨. 그리고 대감 어른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아가씨를 구해달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기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주막 주모에게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채령의 손을 묶은 끈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놈들. 흉악한 얼굴의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도둑놈이야, 다들 와. 사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채령의 끈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채령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셔야 합니다, 아가씨.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밖에서도 사내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쪽이야. 그때 지붕 위에서 복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가 별당 지붕에 올라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채령을 밀어 올렸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채령이 복수의 손을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기도 뒤따라 올라가려는 순간 사내의 칼이 서기의 팔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고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놈들을 놓치지 마라. 사내들이 고함을 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것은 서기가 훨씬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망치며 살아온 기술이었습니다. 지붕을 타고 담장을 넘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채령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추격을 따돌린 것이었습니다. 산속 바위 뒤에 숨어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서기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쳤구나. 채령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기의 팔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감 어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끝납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샵샵 챕터 7. 숲속에 숨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기는 채령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좌이정이 역적으로 몰려 잡혀갔다는 것, 박대감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 채령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해.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대감이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증거요. 서기의 말에 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라면 있어. 예. 별채에서 들었어. 박대감의 신복들이 얘기하는 것을. 박대감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기 위해 위조한 문서가 있다고. 그 원본이 박대감 사저에 있대. 서기의 눈이 빛났습니다. 원본 문서. 그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손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박대감 사저는 경비가 철통 같을 거야. 어떻게? 채령의 말에 서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복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대감 사저라면 내가 아는 게 있어. 뭔데? 저작거리의 박대감 사저에서 일하다 쫓겨난 하인 출신이 있어. 그 사람이라면 사저 구조를 알 거야.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서기가 복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령은 얼굴을 가리고 서기와 복쇠가 앞뒤를 살피며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포졸들의 눈을 피해 저작거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복쇠가 안내한 곳은 저작거리 외곽의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에 박대감 사저에서 쫓겨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사저의 구조를 알려주십시오. 서기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이좌이정의 딸 채령이 직접 나서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좌이정 대감께서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땅바닥에 지팡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 사저의 구조였습니다. 박대감의 서재는 안채 뒤편에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다 그곳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서재로 가려면 안채를 통과해야 하고 경비가 철통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노인이 서재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서재 뒤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담장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 그쪽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서기는 노인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이좌이정 대감께서 무사히 풀려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채령과 복쇠를 데리고 박대감 사저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갈 거야. 위험합니다. 만약 아가씨께서 다시 잡히시면 내 아버지 일이야. 내가 직접 가야 해. 채령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박대감 사저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연못가 담장이 낮았습니다. 세 사람은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못을 건너 서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소홀했습니다. 앞쪽에만 집중하고 뒤편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재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서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쇠가 불을 켜자 서재 안이 드러났습니다. 벽면 가득 서가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위조 문서 원본을. 서기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서가를, 복쇠는 장롱을 뒤졌습니다. 이거야. 채령이 외쳤습니다. 서가 뒤에 숨겨진 함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함을 열자 안에 문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령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맞아. 이거야.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기 위해 위조한 문서의 원본이야. 여기 박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어.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서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서재문이 열리며 횃불이 들어왔습니다. 경비병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경비병의 고함의 사방에서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서기가 재빨리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세 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연못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쫓아왔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서기가 채령을 감싸 안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화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추격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작거리 골목에 숨어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증거. 증거는? 서기가 물었습니다. 채령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품에 꼭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채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샵샵 챕터 8. 증거를 손에 넣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박대감의 세력이 워낙 컸기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대궐로 가야 해. 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궐이요? 아버지의 동료 중에 영의정 대감이 계셔. 그분께 이 증거를 전하면 임금님께 아를 수 있을 거야. 서기의 눈이 빛났습니다. 영의정이라면 박대감보다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분이 나선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대궐까지 어떻게 가십니까? 아가씨께서는 지금 수배 중이시고. 방법이 있어. 채령이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 댁에 유모가 있어. 어릴 때 나를 돌봐준 분이야. 그분을 통하면 영의정 대감께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영의정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동해 영의정 댁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채령이 후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여인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채령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모, 영의정 대감님을 뵈어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유모는 상황을 듣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의정이 직접 후원으로 나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날카롭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채령이로구나. 무사하였느냐? 영의정 대감, 아버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채령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영의정에게 건넸습니다. 영의정이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예, 박대감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기 위해 위조한 문서의 원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영의정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박대감 놈이 이런 짓을 당장 입궐하여 임금님께 아뢰겠다. 영의정이 급히 관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채령을 구한 아이로구나. 예, 대감 어른. 내 덕분에 이 일이 밝혀지게 되었다. 큰 공을 세웠느니라.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의정이 출발하고 채령과 서기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영의정 댁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다. 박대감이 체포되었다. 채령이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이좌이정 대감께서는 무죄로 풀려나셨다. 지금 대궐에서 임금님을 뵙고 계시다. 채령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좌이정이 영의정 댁으로 왔습니다. 채령이 뛰어나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채령아. 부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기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이좌이정이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내 딸도 목숨을 잃었을 거다. 서기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 어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니다. 내가 세운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좌이정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서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냐고요. 평생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소원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그를 배우고 싶습니다.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좌이정의 눈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장하구나. 참으로 장하다. 이좌이정이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너의 스승이 되어주마.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 집에서 함께 살아도 좋다. 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 거지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른. 채령이 다가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가씨. 앞으로는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 그냥 채령이라고 불러. 채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복수애가 옆에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야, 나도 좀 껴주라. 나도 도왔잖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나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영모를 꾸민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일당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한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지 소년 서기는 좌이정 댁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며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훗날 서기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늘 마음에 새긴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채령과의 인연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한양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거지 소년이 영웅이 되고 진정한 사랑을 얻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밤에 시작된 서기와 채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